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자, 인삼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은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다전생 초본식물인데 그 뿌리를 캐서 우리가 약용으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인삼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각골문자에서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원래는 산삼을 캐어 먹다가 이 수요가 많아지면서 밭으로 옮겨와서 재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산삼의 원산지는 이 옛날 만주 지방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고구려 때 영토인 요동반도나 만주, 연해주 등에서 이렇게 자생한 것으로 고려시대 때 밭으로 옮겨와서 재배를 시작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중국이나 미국, 러시아, 일본에서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인삼은 이 뿌리 모양이 사람과 같다고 해서 이렇게 붙여진 이름인데 인삼 외에도 지정, 토정, 혈삼, 신초, 금정옥란 이런 별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에 와서는 이제 인삼 뿌리뿐만이 아니고 인삼 잎이나 또 인삼꽃, 인삼 열매 등도 이렇게 약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인삼은 옛날에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인삼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 고려 인삼이라고 이렇게 따로 이름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은 문헌상으로 1500년 전 중국 양나라 때 도원경이 저술한 신농 본초경 집주나 또 명의별록에 백제, 고려, 상당에서 나오는 그런 인삼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이 양서 본기에도 무제시대에 고구려 및 백제가 자주 인삼을 조공하였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고 또 수나라 이 고려기에 마다산에 인삼이 많이 이렇게 산출되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 진나라 삼은 관정이 편찬한 국적백록에도 이 고려에서 미역과 인삼을 보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송나라 때 서궁이 고려를 다녀간 후에 저술한 책 천하봉사 고려도경에도 인삼에 관한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이 시기에 고려 시기죠. 이 벌써 홍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삼의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백삼이 좋은데 이 여름이 지나면 점이 먹기 때문에 솥에 쪄야 보존성이 있다. 이 개성삼은 보통 백삼과 홍삼으로 나누는데 백삼은 흙에서 캔 삼의 껍질을 벗긴 후에 이 햇볕에 말린 것이고 홍삼은 흙에서 캔 삼을 씻어서 가마에 넣고 찐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헌에도 인삼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 삼국사기에는 당나라 때 사신을 파견할 때 이 곡물로 바친 그런 기록이 나오고 특히 그 소송왕 때는 길이가 9척이나 되는 인삼을 발견해서 하도 신기해서 당나라 사신을 통해서 진상을 했는데 이 당나라 덕종이 보고 이것은 인삼이 아니다라면서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 당나라 문헌인 그 해학본초에는 또 인삼을 붉은 실로 묶어서 이렇게 포장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아마 이때도 인삼이 그만큼 귀했기 때문에 아마 예쁘게 포장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우리나라 향화 구급방에는 인삼의 삼자가 위에 이 초변이 없는 그런 삼자를 쓰지 않고 우리나라 인삼에는 초변을 이렇게 쓴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조선시대 문헌에서도 그 애국삼과 우리나라 인삼을 좀 다르게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또 입참, 참알, 참치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참자가 인삼 삼자하고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동될 우려가 있어서 아예 인삼 삼자는 이 풀초변을 위에 이렇게 표기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설로 보면은 고려 인삼은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애국의 인삼과 구별하기 위해서 애국의 인삼은 풀초자를 위에 안 쓰고 우리나라 인삼만 위에 그 풀초자를 썼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인삼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산에서 자연적으로 자란 삼을 우리가 산삼이라고 부르죠. 또 밭에서 재배해서 캔 것을 수삼이라고 하는데, 이 수삼을 물에 씻어서 햇볕에 말린 것을 백삼이나 건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인삼 뿌리에 난 잘 자란 그런 뿌리들을 이렇게 따로 떼어내서 미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인삼을 통째로 이렇게 쪄서 말린 것을 홍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이 재배하는데, 이 자연 상태에서 재배하는 것을 산양삼, 또 장내삼, 산양상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에는 인삼을 심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삼 켰을 때 심봤다라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그 인삼으로 바뀐지는 이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성종 20년에 나온 구급 간이 방언에에서는 심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인삼이라고 쓰고 언해할 때는 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노골대언해에서도 인삼을 심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동의보감에서도 심이란 글이 있습니다. 또 물명고에도 이 심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삼은 고구려 때 그 수천 년 동안 신약 영초로 이렇게 개성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고려 인삼이라고 이렇게 따로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있고, 한자로는 풀조자를 위에 얹어서 이 애국삼하고 좀 다르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 재배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그 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시진일선 본초 강목에 의하면은 14세기 말부터 개성 부근에서 인삼을 재배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고, 또 그 후에 전라남도 동북지방에서는 조선시대 숙종 때 산삼의 씨를 채취해서 재배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고, 헌종 초에는 개성의 보부상 채문이 다른 지방의 인삼 재배를 관찰하고 나서 개성 풍토에 맞는 재배법을 고안했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고려 인삼은 또 품질이 좋아서 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서 수출량이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재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제 주로 경기도하고 충청남도에 집중 분포돼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강화, 김포, 금산, 부여, 풍기, 개성 등지의 인삼이 유명합니다. 이 애국삼으로는 서양삼, 화기삼, 동양삼, 관동삼 등이 있는데, 서양삼은 같은 드룹과에 속하지만은 우리나라 인삼과는 원식물이 다르다고 합니다. 인삼 재배하고 홍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산속에서 자라는 산삼을 밭으로 가져와서 재배하기 시작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삼은 가을에 씨를 뿌려서 이렇게 심은 지 4년이나 6년이 되면 이렇게 거두어 들이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1년 만에 거두어 들여서 그 1년근이라는 것도 많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인삼은 햇볕을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그늘지게 해주고 물이 잘 빠지는 토양에서 이렇게 재배를 한다고 합니다. 인삼은 6년이 되면은 형태가 충실해지고 7년이 되면은 뿌리의 균형이 흐트러지면서 껍질이 목질화돼서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인삼이 보통 6년근입니다. 이 홍삼은 인삼을 보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개발되었는데, 6년근 수삼을 쪄서 불에 말려서 만들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주로 4년근이나 5년근으로 제조를 한다고 합니다. 이 홍삼은 붉은빛을 띠는 반투명적인 유형을 가지고 있고, 맛이 달고 특유의 향기가 있으면서 인삼과 또 영양 성분도 약간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인삼 효능 보겠습니다. 신농 본초경에서는 오장을 보호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혼백을 편안하게 하고 무서움증을 멈추게 하며 사기를 제거하고 눈을 밝게 하면서 심장을 열고 지력을 좋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동의보감에서는 인삼의 성질은 약간 따뜻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오장에 기허에 사용하고 정신을 안정시키고 눈을 밝게 하며 심교를 열어주고 기억력을 증진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이 의학개원에서는 이 원기를 보호하고 갈증을 멈추게 하면서 진액을 생성한다라고 했고, 본초해연에서는 기를 보호하고 혈을 만들며 전기를 도와 정신을 좋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주낭에서는 폐와 이장의 양기 부족을 치료하고 폐 기호로 인한 호흡 촉박, 중초를 보호하고 편하게 하면서 이 지갈 생진 작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본초 과목에서는 남녀 일체 허증을 치료하고 또 임산부나 산모의 재반 증상을 치료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인삼은 이 기운을 이렇게 보충하면서 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 생진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 종합해서 해놓은 그 인삼의 효능을 보겠습니다. 인삼의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약간 쓰고 폐경, 비장경, 심장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대보 원기, 원기를 크게 보호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보비 익폐, 즉 비장을 보호하면서 폐에 유익하다라는 그런 의미고, 생진 지갈은 진액을 만들어서 갈증을 멈추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안신 익지작용은 이 정신을 안정시키고 지력을 높여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인삼은 기탈, 즉 기가 이 밖으로 이렇게 나가버리는 그런 그 현상에서 오는 응급 상황, 이 땀과 혈액을 갑자기 많이 손실하다 보면 탈진 상태가 되죠. 그래서 기가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폐나 비장, 심장, 신장의 기운이 부족해서 호흡이 이렇게 촉박하고 또 천식 증상이 있을 때 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식욕이 없고 권태감이 있으면서 마른 기침을 하거나 천식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도 좋고, 또 이 기운이 없어서 식은땀을 흘리고 어지럽고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질병을 오래 앓아서 기운이 부족하고 진액이 손상돼서 갈증이 나는 그런 증상에 좋고, 또 가슴이 답답하면서 이 심장이 약해서 자주 놀래고 건망증 같은 게 나타날 때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현대 영양학에서 말하는 인삼 효능도 보겠습니다. 인삼의 대표적인 성분은 사포닌이죠. 이 사포닌류는 이 체력을 정지시키고 혈류를 개선하면서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고, 또 뇌기능을 향상시켜서 집중력을 증진시키고 기억력과 이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또 염증을 억제하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작용도 있고, 또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분비를 조절해서 정신을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인삼에는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 예방과 항암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산 분비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서 소화를 돕는 데 도움이 되고, 이 인삼하면은 면역력이죠. 그래서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외부의 어떤 감염으로부터 이 몸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인삼인 고려인삼은 외국에서 나오는 삼보다 그 사포닌이나 진세노이드 항암 물질들이 이 월등히 많이 함유하고 있음이 이렇게 밝혀졌고, 또 당뇨병에 좋은 특수 진세노이드나 노화 방지에 이 효과가 있는 그런 항산화 물질이 고려인삼에 더 많이 이렇게 함유되어 있다고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인삼이지만은 이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음호허항, 즉 음이 허약하면서 화가 왕성한 사람들이나 내열이 쌓여 있는 사람들은 좋지 않다고 하니까 이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화가 너무 왕성해서 일어나는 고혈압, 폐결핵, 기관지 확장증, 대변 건조증 있는 사람들도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신생아한테는 인삼이 좋지 않다고 하니까 신생아들에게는 먹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인삼을 너무 장기간 많은 약을 복용하게 되면은 인삼 중독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증상은 얼굴과 눈이 붉고 신경과민이 나타나면서 초조해하고 불면증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기간 너무 그 많은 양을 드시는 것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코피가 자주 나고 피부가 가렵고 혈압이 오르고 성기능 항진증이나 어린이들의 조숙 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인삼으로 만드는 여러가지 약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삼죽인데요. 인삼 30g에다 옥수수 가루 250g, 415g, 계란 흰자 1개를 넣고 죽을 쑤어서 먹는 방법인데,
중풍 후유증이나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나면서 식욕이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약선이라고 신농 본초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인삼죽은 홍삼 6g에다가 쌀 50g을 넣고 죽을 쏘 먹는 방법인데 하혈이나 혈변을 볼 때 효과가 있다고 식간본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삼죽에는 인삼 30g에다 쌀 100g 넣고 생강 6g 넣고 계란 흰자 1개를 넣고 죽을 쏘 먹는 방법인데 권태감이 있고 식욕이 없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고 성제총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하게 먹는 뭐 삼계탕 같은 경우는 이제 닭에다가 인삼 넣고 대파나 생강 약간 넣고 탕을 끓여 먹는 방법이죠. 수술 후에 회복기 환자나 체질이 허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삼 오골계탕 같은 경우는 오골계 한 마리에다 인삼 넣고 대파, 생강, 후추 넣고 탕을 끓여서 먹는 방법인데 원기가 부족하고 음액이 고갈되거나 심신이 불안하고 오심번열 즉 그 손바닥, 발바닥 그리고 가슴 중간쯤에 이렇게 이 허열이 올라올 때 좋다고 중국 식료대전에 나와 있습니다. 인삼으로 만들 수 있는 음료들입니다. 먼저 이제 인삼을 넣고 이렇게 술을 담아 먹을 수도 있고, 또 인삼을 갈아서 우유하고 함께 섞여서 이 인삼 우유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꿀을 타서 이렇게 차로 마시기도 합니다. 인삼은 뭐 식품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에서 여러 가지 요리를 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튀김옷을 입혀서 튀겨 먹기도 하고, 또 제일 유명한 것도 삼계탕이죠. 또 생으로 썰어 가지고 꿀에 찍어 먹기도 하고, 이 밥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는 또 인삼으로 만든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인삼 효소도 있고 또 이 인삼정 아니면은 뭐 산재나 아니면 고 또 음료로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인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다시 정리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